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12 미니고요. 제 조카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입니다. 아이들이 요새는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떨어뜨린 스마트폰이기도 하고요. 좌측 상단에 이렇게 멍이 들었고요, 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깨져 있죠. 제 과거 영상에 보면 이렇게 깨진 유리에서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쓰기에는 부적합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보면은 정말 내구성 테스트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그런데도 양호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스마트폰의 한번 기본 정보를 보면 이곳에 지금 아무 이벤트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뜻이냐면 이 순정 상태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현재 배터리 성능은 83%, 양호한 편이겠죠. 아무래도 아이폰의 미니 시리즈는 제품의 기능을 간소화시키고 좀 작고 가볍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에 조금 제약이 있는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첫 번째, 액정을 교체를 해볼 겁니다. 남들 다 아는 액정 뜯어서 한번 갈아보는 거 이거 아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저번에 아이폰에서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배터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준비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배터리 구매할 때 세트로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뒷면 필름입니다. 현재 이 제품 뒷면이 파란색인데 옆에 하우징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 보시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덮어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저번처럼 배터리가 3개가 아니라 이번엔 2개가 붙어있는 형태죠. 이쪽으로 아마 보호 회로를 같이 집어넣어서 합쳐놓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제품은 5000mAh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이죠. 이렇게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하단을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은 결국은 방수랑은 또 빠이빠이가 되겠죠. 이거는 OLED 액정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을 이곳에 꽂으면 분명히 정품 아이폰 액정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IC 칩이 있습니다. 이 IC가 일종의 암호 칩셋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이 시리얼 넘버를 인식을 해서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IC를 분리를 해서 순정에 있는 걸 또 가져와서 붙인 다음에 실제로 메시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위해서 전문 분해 장비를 사용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춰주고 이쪽 앞부분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딱 붙여서 뽁뽁이가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고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나사를 조여주면 얘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헤라를 집어넣고 알코올을 살짝, 이쪽도 살짝, 이쪽 사이 틈새로 알코올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을 좀 발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감아주면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옆으로 씌워주고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깨진 곳 사이로 먼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깨끗이 좀 쓰지. 자, 그럼 나사를 풀어주고, 또 오늘 사용한 재료 중에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열차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곳에다가 뭔가 라이터를 갖다 대더라도 뜨겁지 않다라고 합니다. 한번 해봐야죠. 또 저희는 또 궁금하고 못 참으니까. 이런 제품이 있으면 바로바로 녹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열이 뜨거운데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 자,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요 칩을 뜯으려면 결국은 액정 쪽에 열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액정에 열이 가면 열의 아홉은 죽어요. 디스플레이가 죽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 살짝 발라주고, 여기도 붙어 있거든요. 자, 됐다. 이렇게 들렸네요. 자, 이렇게 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를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뒤로 열이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작업실에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단에는 열이 안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은박 테이프를 붙여서 열을 좀 차단을 해 놓을게요. 이 옆에 이쪽에도 언더필이 발라져 있어요. 자, 이렇게 살살살 먼저 열을 좀 가해주고, 자, 380도로 놓고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빨리 떼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서 떼주겠습니다. 열은 가급적 안쪽으로 안 가도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할게요. 네,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이체 이식하려고 하는 요 칩셋을 작업을 해볼게요. 얘는 여기다 이렇게 배선을 해서 하나를 붙여놨네요. 순정은 아닌가 봐요. 일단 이쪽 편에 먼저 붙여주고, 이 배선도 분명히 떨어지려고 할 테니까. 됐죠. 220도로 예열부터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떼어낼 곳을 먼저 열 처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예열을 좀 해주면서 뜰 준비를 해야지. 이 액정이 OLED라고 했는데 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떨어지네. 자, 떨어졌죠. 그럼 이곳에 이제 납을 정리를 해주고 붙여주면 되겠네요. 되게 쉽게 되네. 살살살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건 세게 문지르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접점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여긴 또 비어 있어. 괜찮은 건가? 제가 진짜 이걸 처음에서 잘 몰라요. 그럼 이 녀석의 바닥에 언더필을 제거해 볼게요. 플럭스를 좀 발라주고, 납을 현재 이 납땜용 납으로 저온 납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발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더액으로 닦아주면 대부분의 언더필도 같이 제거가 됩니다. 자, 떨어져 나왔어요. 오늘 이 작업을 처음 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론만 있고 실제로 해보진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냐면, 이걸 안 하면 많이 보셨겠지만 그 정품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안 긁어져도 상관은 없으니까 굳이 여기 칼로 상처나지 않도록만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자, 얼추 됐어요. 납을 발라줍니다. 네, 380도입니다. 일단 자리부터 잡으라고. 네, 자리 잡았죠. 이 각도로 해서 최대한 열은 짧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붙었습니다. 이제 바닥에 있는 얘를 빼내고, 자, 이제 이게 죽으면 제 컨텐츠, 이번 컨텐츠 끝납니다. 자, 그럼 요 상단 부분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조립이 끝났습니다. 켜져라. 네, 사과 모양 들어왔고요. 처음에 살짝 검게 한번 나오네요. 그리고 다시 잘 들어와요. 자, 다녀보자. 자, 터치 잘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역시나 이슈는 없습니다. 아까 설정값 마저 확인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저희가 저번에 분리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꽂아서 이곳에다가 알코올을 좀 부어주고 쇼. 쭉 발라주고, 예,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깨끗하게 뜯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은 요 배터리에서 원래 이 회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 보호 회로 쪽에 또 별도로 시리얼 넘버를 또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가져와야지만 설정에서 배터리 이벤트가 안 떠요. 그리고 이렇게 성능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개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조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 보호 회로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이벤트가 뜨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럼 배터리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거 색깔이 참. 자, 그 다음은 이 앵글을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테이프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해야 되나 뜯어야 되나 모르겠네. 그냥 붙여 볼게요. 오, 약간 이런 느낌. 오, 보이세요? 이게 저번 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져요. 오, 좋은데, 지금 보면 여기 페이스 아이디랑 전면 카메라가 안쪽으로 훅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살짝 뺀 다음에 높아진 만큼 위치를 잡아주라고 일부러 주신 선물일 거예요. 여기 붙으면 안 돼. 붙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쯤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모양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나사를 한번 조여 볼게요. 딱 맞네요. 이것도. 자, 됐습니다. 그럼 뚜껑을 한번 닫아 볼게요. 이게 딱 맞나 봐야 되겠다. 일단 여기가. 오, 맞아요, 맞아요. 일단 위에 맞았고, 오, 나쁘지 않은데요? 정말 나쁘지 않아요. 언제든지 뛸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참 좋긴 하네요. 자, 일단 전반적인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인 외관은 이렇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겁지 않거든요. 저번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체 무게가 크지 않으니까 안 무거운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사과. 안 나와. 사과. 지금. 나와. 깜짝이야. 일단 카메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전면 카메라 지금 어떤지 상태가. 네,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배터리 이슈가 생겼을 것 같아요. 나왔네요. 보시면 알 수 없는 부품이라고 나왔습니다. 충전을 해서 한번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을 1시간 정도 틀어서 한번 상태를 봤었어요. 그때 1%도 달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으셨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용했던 배터리보다 약 한 2분의 1 정도죠. 50% 정도밖에 안 되는 용량이긴 해요. 기존 배터리가 22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5000 정도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거기는 해요. 이 기종에서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완충을 한 다음에 게임을 돌려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모두 충전이 됐습니다. 현재 100% 충전이 된 거고요. 지금부터 게임을 돌려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해서 남은 잔량이 몇 프로 남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러면 중단하고 일단, 자,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어떤지. 네, 37도, 6도 정도 됩니다. 뒷면은 어떨까? 뒷면은 38도까지 올라왔네요. 네, 자, 옆에는
시간을 쟀던 아이폰이고요. 온도 별 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촬영 중인 카메라 현재 43도까지 올라가 있네요. 그죠? 저 빨간색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잔량 확인을 해볼 시간입니다. 짜잔! 4% 달았습니다. 4%. 지금 1시간 정도 게임을 했는데 4% 달았어요. 게임 하나 했는데 1시간 동안 4%면 정말 괜찮지 않나요? 조금 지나간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 조금 더 레어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여전히 배터리는 이렇게 안정성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링크를 드리거나 해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셔라 이렇게 추천해드리기 어려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저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조카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깨진 액정을 교체했고요, 하우징을 하나 덮은 다음에 안에 있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모두 사실은 조카의 요구 조건이었거든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카가 하는 말이 결정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답니다. 자, 스마트폰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은 64기가입니다. 그래서 64기가로는 죽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바꿔달라. 그런데 또 이제 5기가 생기더라고요. 오케이, 좋다. 그럼 내가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메모리입니다. BGA110이고요 256기가. 이 제품은 제가 중국에서 구입을 했고요, 구입 당시 가격은 약 4만원이었습니다 12 미니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용량은 256기가가 한도라고 합니다. 일단 가격만 놓고 보자고 하면 2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4만원짜리 메모리 하나만 바꿔주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개이득이죠. 오늘은 이 장비를 사용을 할 겁니다. 현재 이 제품은요,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알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이폰 메모리 리라이터입니다. 메모리 낸드 메모리 프로그래머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 보면 BGA110이라고 되어 있죠. BGA110을 사용하는 모델들은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메모리 리더기가 지원하는 모델들을 보면 아이폰 기준으로 아이폰 8부터 아이폰 13 프로 맥스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쓰던 아이폰 5SE라든지 아니면 아이폰 7P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은 BGA70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 최신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BGA315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작업에 따라서 또 별도의 이런 소켓을 구매를 해야 되고요. 작업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폰에서 메모리를 분리를 한 다음에 이곳에서 별도로 뭐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시리얼 넘버들이 있으면 그거를 모두 이곳으로 복제를 해와야 됩니다. 아이폰은 모두 보안으로 잠겨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우선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저희 조카가 저를 무척 사랑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원하는 거 다 해줬으니까요. 이런 삼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야, 낸드 메모리의 위치는 이 상단 테이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곳을 먼저 벗겨낼게요. 자,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메모리입니다. 이 테이프들은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뜯어낼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한테 이거 작업하는데 얼마예요? 네,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방법만 대신에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럼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메모리를 작업하기 전에 절열 테이프를 좀 붙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열이 이곳저곳으로 퍼지게 되면 결국은 상하층이 떨어지면서 작업량이 늘어나거나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싸주는 게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감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따 열이 가해지면서 이 테이프의 장력 때문에 다른 칩들이 눌려서 BGA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작업할 공간만 놔두고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면 돼요.
좀 오바다 싶을 정도까지 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 아직 좀 드러난 데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이거를 하고 안 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 메모리 뒤편에 또 AP가 있어요. CPU가 있다 보니까 열을 오래 가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이 언더필 때문이거든요. 언더필 높이가 굉장히 높죠. 주변을 예열을 좀 해주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할게요. 보시면 사방이 촘촘하게 지금 다 소자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는 이곳에서 여기에 보이는 MLCC 4개가 보이죠? 저거를 뜯어내고 저곳에다가 헤라를 집어넣어서 들어 올릴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언더필을 제거를 할 겁니다. 이걸 제대로 제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따가 메모리를 들어 올릴 때 메모리랑 같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다 들려 나오게 되면 그거를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많이 힘들어요. 예, 정말 많이 힘들어요. 자, 여기 있는 이 MLCC 4개를 뜯어낼 겁니다. 네, 해당 MLCC는 최대한 빨리 뜯어낼게요. 솔직히 오늘 하는 작업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뭐 항상 100% 성공을 보장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량이나 아니면은 고사양의 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네, 손이 안 떨릴 수가 없죠. 멀쩡하던 게 이 작업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이제 작업을 바로 하기 전에 열을 좀 식히고 할게요. 왜냐면 골고루 열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구석탱이에만 열이 갔으니까 아무래도 이따가 열을 분배하면 이곳에 열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주변에 있는 언더필을 먼저 좀 제거를 해 놓을게요. PCB에 열이 있을 때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뜯어냈던 요 MLCC의 언더필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 참고로 요 4개는 용량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손가락 위에 올렸을 때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좀 잊어버리기 쉽겠죠. 자, 미리 헤라를 잘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쭉 드러낼 겁니다.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열이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이 오른쪽 밑에는 또 별도로 헤라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쪽만 좀 열을 다른 쪽보다 조금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한 2바퀴 돌려주고 여기 좀 이렇게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기 시작했죠. 조심히 넣어서 조심히 들어줍니다. 뿅! 끝! 네, 깨끗하게 들렸죠. 네, 따로 소자가 붙어 나온 게 없어요. 언더필 쪽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났으면 아까 컴퓨터 쪽으로 돌아가서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저쪽 메모리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분해해온 메모리고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구매했던 메모리예요. 그럼 이 메모리를 리더기에 넣고 값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불러왔고요. 여기 보면 현재 저희가 인식한 메모리는 KICM224 64기가짜리고요. 현재 이 메모리가 지원하는 메모리 용량은 11부터 현재 13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당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네, 일부 값들이 가져와졌죠. 현 상태에서 일단 지금 있는 메모리를 빼기 전에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업 하는 라인이 있어요. 백업을 하고요. 그럼 백업한 값은 2월 24일이니까 0224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할 메모리를 집어넣고, 네, 백업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네, 메모리 기록이 완료됐다라고 떴죠. 자, 그럼 한 번만 뺐다가 다시 한번 값을 비교해 볼게요. 자, 꽂아놓고 불러오기.
네, 동일하게 맨 끝에 GPT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오픈할 수가 없어서 시리얼 넘버는 일부 가려놓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모리를 다시 한번 장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를 리볼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아래 언더필이 발라져 있다는 뜻이에요. 굳이 이거 제거하지 않더라도 작업하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좀 큰 메모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쳐놓고 자, 이렇게 눌러 놓은 상태에서 380도입니다. 이쁘게 리볼링이 됐죠? 자, 그러면 메인보드에 아까 언더필 제거를 안 했잖아요. 언더필 제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사용하는 이 꼬챙이가 용도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핀셋이 이렇게 끝이 무뎌지거나 휜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갈아서, 그러니까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합니다. 가운데는 솔더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납을 살짝 한번 입혀줍니다. 솔더윅으로 살짝 닦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언더필이 밀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힘을 줘서 닦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아래 PCB가 벗겨지면서 쇼트가 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한번 닦아내 보겠습니다. 사이드에 조금 안 떨어진 곳이 있긴 한데, 자, 이걸로 이제 이쪽 사이드. 네,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끝은 먼저 플럭스를 살짝 발라주고 납을 좀 발라준 다음에 솔더윅으로 납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납을 살짝 입혀주겠습니다. 살짝. 자, 됐죠? 이렇게 바람이 잘 날아가기 때문에 먼저 히팅건으로 밑에 있는 납들이 녹는지를 확인하고, 자, 대충 붙일게요. 삽선만 안 되게, 소트만 안 되게. 메모리 실장하기 전에 여기 살짝 온도가 좀 각섰기 때문에 살짝 식혀준 다음에 할게요. 열이 많이 가서 좋을 게 없어요. 메모리를 실장할 때 방향은 아까 뛸 때 잘 봐두셨어야 되고요. 이 우측 위에가 이렇게 점이 가는 위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열을 가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움직이죠. 네, 잘 붙었습니다. 자, 냉각을 해주겠습니다. 테이프를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해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광고할게요. 저희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한번 올리기는 했는데 이번에 중국 여행 컨텐츠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또 푸바오가 이사갈 그 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 중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여행 콘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와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 살짝 띄워 놓겠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세요. 네,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져라, 켜져라, 켜져라. 안 나오는 게 맞겠죠? 지금 현재 펌웨어가 없으니까. 자, 연결하면 바로 연결된 음악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합류 툴로 들어가면은 디바이스 관련된 정보가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는 있고 모델도 정확하게 잡긴 잡았어요. 자, 17.3.1이 지금 최신 버전이네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기록해 볼게요. 네, 퀵 플래시 모드를 놓고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두 날려야 됩니다. 네, 사과 모양이 나왔습니다. 사과 모양이 나왔습니다. 오, 씨. 네,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짜잔, 떴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설정해 봐야죠. 한국, 대한민국. 설정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중요한 배터리 관련 메시지라고 해서 배터리 오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에 가서 정보에 가보면 전체 공간이 256기가가 됐습니다. 256기가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어쩌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통신도 잘 되고 있고요. 와이파이도 잘 잡았고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문제가 될 게 없었으니까 뭐 잘 되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12 미니를 작업을 해봤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15 프로 맥스를 1TB로 올리는 작업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있었죠. 이 아이폰 12 미니를 배터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조카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삼촌 미안하다고. 이거 주작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액정이 모두 깨졌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케이블이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액정이 깨졌으면 교체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상단에 수화부죠. 수화부 케이블을 끊어 먹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을 또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케이블을 갈아주면 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센서가 2개가 꼭 필수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센서 하나랑 또 여기에 있는 센서가 넘어가야 돼요. 수화부에 귀를 댔을 때 이렇게 화면이 꺼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귀에 눌릴 테니까. 또 이제 그것과 주변에 있는 색을 받아들여서 밝기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때 이쪽에 있는 센서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액정 작업을 할 때 보여드렸는데 액정에 있는 이 칩셋을 가져오지 않으면 스마트폰에서 계속적으로 정품 액정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스마트폰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는 틈새에다가 이 본드까지 붙여서 아예 틈새까지 다 막을 생각이에요. 오늘 작업, 조카의 스마트폰을 살리기 위해서 12 미니의 액정 모든 배선을 살려보기.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액정을 먼저 분리를 합니다. 배터리 쪽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끊어진 배선을 먼저 회수를 할게요. 자, 요 오리 스티커 보이시죠? 이 오리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오염이 된다던가 지문이 묻는 걸로 인해서 센서 인식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기존에 있던 요 배선 부분을 분리해 볼게요. 나사 3개만 풀면 되네요. 요 센서랑 요 센서를 옮겨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선을 먼저 떼야 되는데, 이 배선은 이쪽에 보시면 납땜질이 되어 있어요. 배선에 있는 센서를 새로 구매한 배선 쪽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쓸 거예요. 네, 열 차단용 소재입니다. 이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500도까지 버틴대요. 실제로 열을 제대로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배선 사이에다 집어넣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 액정 IC부터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뜯었던 거니까 띄는 건 잘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져라. 됐다. 네, 쉽게 떨어졌죠. 교체할 액정 아래 조심히 깔아주겠습니다. 왜?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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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르게 생겼어요. 망했어. 오, 이런, 망했어. 왜 이런 게 들어있지? 미안하다, 조카야. 이 정도는 좀 참자. 어쩔 수 없다. 너가 정품이고 가품이고 어떻게 알겠니? 메시지 떠도 그런 값도 하겠지 뭐. 춤추지 마. 예, 잘 붙었습니다. 자, 이건 이따가 저희 본드 있으니까 그걸로 붙일게요. 자,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거든요. 이걸 직접 열을 가하면 100%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밑에서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걸쳐놓고, 지금 350도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주변에다가 살짝 플럭스를 좀 발라내 놓고, 측면에다가 좀 플럭스를 좀 발라주고, 그래서 살짝 가해주면 일단 띄었어. 좋아요. 어렵지 않게 떨어졌어요. 자,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작업하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띄워줄게요. 이쪽에 살짝 집어 넣어주면서 들어주면서 빼준다, 이런 느낌. 네,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떼어낸 건 옆으로 치우고, 이제 이쪽에 있는 센서는 갖다 붙여야 되니까.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자, 이렇게 떼졌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갖다 붙여야겠죠. 플럭스 좀 더 발라줄게요.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 잘 붙은 것 같아요. 나 보충 없이 한번 해볼게요. 측면에 살짝 보면 들뜬 곳 없이 잘 붙은 것 같아요. 네, 잘 붙어 있죠. 자, 센서 쪽을 좀 플럭스가 좀 묻어 있으니까 살살 닦아주고요. 그러면 다시 납땜을 해야겠죠. 역시나 눌러주면서 납을 좀 살짝 묻혀주는 걸로 할게요. 네, 됐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자, 센서들 원래 위치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에 붙고 여기에 붙고 이런 형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곳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저도 액정을 평소에 뜯을 일이 거의 없어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액정 교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됐습니다. 보호 필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필름도 벗겨내야지. 이게 액정을 두껍게 만들면서 또 이렇게 눌리는 또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위에 건 내가 안 뜯었네. 몰라요, 제 거 아닌데. 일단 여기 아까 이 칩셋의 모양을 한 요 실드캔 나쁜 사람들, 이런 제품을, 자 본드 조금 발라서 얘는 덮어줄게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액정을 조립은 살짝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켜보겠습니다. 안 켜지는데? 이거 배터리가 없나봐요. 잠깐 이거 충전 살짝 해볼게요. 제발. 오! 여기 충전되고 있다고 불 들어왔어요. 좋아요. 그럼 충전되라고 하고 우린 또 결과물을 보는데 이걸 또 그냥 기다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립을 할게요. 아이폰 한 20 정도 나올 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번과 다르게 요 틈을 좀 메꿔 줄게요. 이게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방수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안에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보호 필름 요 오리 테이프 제거해 줄게요. 요건 안 덮었네. 내가 오늘 마음이 급했구나. 미안하다, 조카야.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고 틈새 메꿔주고 나사를 채우면, 네, 일단 조립은 끝났습니다. 조립은 끝났고 이제 보호 필름 이걸 붙여야지. 그래야 진짜 새 거 같지. 오, 잘 붙네요. 서비스로 준 거라 기대 안 했는데 잘 붙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켜지네요. 충전을 한 다음에 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충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가장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배터리가 두 개니까 하나만 인식돼서 실제로 하나를 다 써야지 두 번째 배터리를 쓸 때부터 100%에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충전할 때는 또 만약에 앞에 있는 배터리만 100%가 차면은 뒤에 있는 배터리까지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두 개가 동일하게 이렇게 전체 용량으로 잡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설정에 가보면 배터리는 저희가 용량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디스플레이도 이 칩셋이 정상적으로 교체가 됐다면 아마 문제없이 사용을 했을 텐데 왜 칩셋이 모양이 달랐을까요? 페이스 아이디는 현재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어요. 네, 올릴 수 있어요. 이건 제 걸로 설정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배터리가 100%인데 제로나인이란 게임을 1시간 정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배터리가 소모되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방금 게임이 끝났으니까 발열 상태 먼저 한번 볼게요. 42도. 자, 뒤집어서
한 42도, 44도 정도 되네요. 네,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이 짐벌보다도 열을 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남아있는 배터리는 어느 정도 될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단! 여러분 9% 달았습니다. 9%. 풀옵션으로 높여서 1시간 플레이를 했더니 9% 달았어요.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10시간 플레이를 하면 90%, 11시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걱정하시는 게 혹시 폭발하는 거 아니냐, 발열 문제 괜찮냐 하셨는데 한 이 정도 온도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왜 고장났어요? 진짜 엄마랑 다 이야기 다 끝냈는데.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12 미니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수리하는 영상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수리를 또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 쪽으로 이제 수리에 관련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저희 쪽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 혹시라도 수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